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6월 마지막 주입니다. 6월 25일 토요경마 예상 시작할 텐데요. 자, 먼저 예상가를 이겨라님, 부산 예상도 하시나요? 부산 예상 안 한 거 모르십니까? 부산 예상 안 합니다. 물론 이제 서울에 오는 말들 있잖아요. 오픈 경주 좀 그런 말들은 제가 뭐 이제 소급한다 그러나요? 뒤로 쫙 돌려서 뭐 서울에 와서 뛸 때는, 부산에서 뛸 때는 뭐 예상 안 하고요. 자, 근데 뭐 예상가를 이겨라님이 좀 부탁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동영상을 좀 돌려봤는데,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꺾어 뛰고 직선에서 우구봇이 앞으로 쭉 뻗지 못하는데, 또 경주로 입장 동영상을 보면 오른쪽 뒤가 덜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앞다리가 문제인지 뒷다리가 문제인지 평가를 못 하겠네요. 자, 앞다리가 문제입니다. 앞다리가 문제예요. 뭐 앞다리가 어떠냐면, 물론 이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말은 뒷다리로 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가 나쁘면 앞을 못 찰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앞을 못 뻗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임마필이 지금 윤승할 때 보니까 윤승할 때죠. 윤승할 때 보니까 약간 뒤를 좀 벌리고 지금 앉아서 구보를 했어요. 그 이용호 기수인가요? 앉아서 구보를 했는데, 좀 속보를 갔으면 제가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할 텐데 속보를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동영상을 직전 거 한 번만 돌려봤는데, 그러니까 오른쪽 앞다리를 이렇게 뻗는 게 아니라, 쭉 앞으로 뻗는 게 아니라 떨어지기 전에, 착지하기 전에 발을 안으로 꺾어서 돌려요. 이건 기형입니다. 기형입니다. 그 다음에 저도 지금 한 번밖에 안 봐서 금마피를 쭉 봐왔다면 제가 정확한 원인을 알겠는데, 일단 그 다음에 왼쪽 앞다리는 좀 뻣뻣하게 써요. 그러니까 예상가라 이겨라님이 잘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윤승할 때 오른쪽 뒤가 좀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른쪽 뒷다리죠. 오른쪽 뒷다리가 벌어져 있는 걸 보면 아마 이제 앞다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정확한 거는 실전 뛸 때 오른쪽 앞다리를 안으로 꺾어서 접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높진 않아요. 발을 높이 쓰는 거하고 달라요. 기형입니다. 기형.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현장에서 여러분들 왜 기형인지, 발굽이 돌아갔는지, 발목이 돌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봐야 되는데, 이런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부산 경마 왜 하냐고요. 이런 거 모르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안 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단점들을 알고 경주에 대입을 시키는 거죠. 저러면 얼마만큼 뛰겠다. 걔가 지금 뛰는 거 보니까 선행을 갔더라고요. 선행을 갔는데 라스트에서 거의 무너졌어요. 무너졌습니다. 제가 골인하는 것까지는 안 보고 이미 라스트 중반쯤 올 때 이미 얘는 탄력이 다 떨어졌어요. 발을 못 쓰더라고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라고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현장에서 어떤 이마필의 단점이 이렇기 때문에 이만큼밖에 못 뛸 거다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리는 거고요. 그런 단점까지 있다라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뭐 서울경마 예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요? 아주 마지막 주라 그런지 아주 난해합니다. 뭐 더 난해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다가 좀 까먹었어요. 딴 얘기. 이게 자꾸 갑작스럽게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예상가라 혹시나 해서 이제 무슨 질문이 있나 해서 또 들어가 봤더니, 또 갑작스럽게 제가 지금 봐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머릿속에 그렸던 오늘 순서를 또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면 얘기하는 걸로 하고 예상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떤 잠재력이나 좀 쳐다보지 않아도 돼야 될 경주, 쳐다보지 않아도 될 경주는 좀 그냥 쉽게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잠재력이나 다음번을 어떤 노릴 수 있는 그런 말이 없다면 그냥 건너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경주 들어가겠습니다. 12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암말 6등급인데
참 그런 경우가 좀 간간히 있어요. 이 컬러풀 캐셔 지금 월요일 날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강구보, 신장구보, 수요일 날도 신장구보. 근데 왜 얘가 이런 탄력밖에 못 내나? 그러니까 490kg, 500kg에 가까운 체형을 갖고 있는데 왜 이런 탄력밖에 못 내나? 사실 좀 궁금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그 조교를 보는 과정이면 대부분 요 직선을 보지 않습니까? 이 건너나 이쪽을 잘 못 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 지금 또 전광판을 또 크게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까지밖에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밖에 좀 시야에 안 들어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시야에 안 들어오는데 마침 이 컬러풀 캣이 어저께 저 목요일 말이 여기서 주행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부를 하니까 말이 지시에 불응하니까 이 안쪽 주로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의도대로 간 게 아니라 말이 끌고 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주로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자꾸 속보도 안 해요. 속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흠이 있기 때문에 말이 좀 뛰려고 하는 의지가 없구나. 500km 나가는 마필이 그런 겁니다. 근데 얘의 단점이 그거고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얘는 앞다리하고 뒷다리하고 이 차이 그러니까 앞은 다리가 짧아요. 뒷다리는 좀 길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 대부분 보면 제가 이제 얘기했던 내측오론 있지 않습니까? 순발력 없고. 그러니까 전에 이 마필한테 이제 아마 여러분들 많이 당하실 겁니다. 아주 대표적인 마필이 레츠고런 아닙니까? 우리 많이 당한 마필이지 않습니까? 힘으로라도 얘도 490km 나가는데 좀 힘으로라도 좀 뛰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똑같아요. 체형이 똑같아요. 근데 얘는 유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믿은 겁니다. 힘과 유연성. 근데 얘는 좀 뻣뻣해요. 경직된 몸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지난번에 보면 스타트가 안 되고 늦발은 아닌데 일단 순발력이 떨어져요. 뒤에서 막 두들겨 패갖고 힘으로 라스트에서 와요. 경직된 몸이지만 힘으로 왔는데 좋다. 힘으로 왔습니다. 그럼 그 상대가 어떠냐는 얘기죠. 약한 상대였기 때문에 힘으로 이제 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접어두고 자, 문세영 기수가 인본 챔프를 가지고 유승환 기수가 맨날 바닥을 따라가던 마필이 선행을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해요. 문세영 기수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컬러풀 캣 직전 데뷔전처럼 그렇게 늦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유경주에 이제 후착이 없다라는 겁니다. 선요 뒤 흔들리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해간에 요거 안으로 기대는 마필이죠. 퍼스트 인디언 동치에 비해서 아주 짧은 다리, 체구가 작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약간 발 높이 쓰는 마필. 블레이극을 참 이 얘기는 좀 하고 가야 되겠는데 이런 마필들은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배터한테는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배터의 머릿속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머리 동체 상당히 큽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앞다리가 여기 있으면 뒷다리가 여기 있어요. 이 간격이 너무 멀어요. 이 간격이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뒷다리가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뒷다리가 앞다리를 넘어서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짧게 들어가요. 뛰는 거 보니까 나스트 이게 좀 있으면 이제 또 나올 텐데 그거하고는 조금 맥락은 틀립니다만은 마찬가지예요. 거의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과부하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문세영 기수가 말을 아주 강하게 몰아내는데 말은 이미 힘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외측 내측으로 사행을 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가라고 지금 기수는 명령을 주지만 자기는 힘이 딸리기 때문에 못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외측으로 사행을 해요. 조금 이따 또 나올 겁니다. 인기 1위만데 제가 다시 말씀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걔는 당찬비상입니다. 걔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닌데 이제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뭐 거의 비슷한 원인이지만 얘는 너무 멀어요. 너무 멀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일경주는 제가 이렇게 뭐 아니면 빨리 넘어가지 뭘 이렇게 잔소리가 많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라고, 이런 마필들은 나중에 써먹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장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첫 경주였었고요. 자, 두 번째 경주입니다. 참 저도 제가 누구 보고, 어떤 분 보고 지조가 없다 그랬는데 저도 참 지조가 없어요. 참 그냥 그게 예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5번 은빛 바다를 예상을 뭐가 머리죠 여기? 1이 머리죠 여기? 1 머리.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 인기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 인기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1번이 머리예요. 머리인데 이게 한짓말이지 않습니까? 2로. 네, 여러분들 예상가들 보면은 뭐 한짓말이 들어오겠어? 뭐 이런 얘기를 저도 자주 많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자주 출전도 안 하지만 또 입상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결코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아무튼 자, 이 은빛바다라는 마필을 보면 마체가 조금 이 키가 커요. 465kg니까는 좀 아까 얘기했던 레츠고론이나 컬러풀 캐셔 이런 마필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키가 큰데다 얘는 뒤가 상당히 높고 배가 민자예요. 민자. 그냥 여자들 미스코리아 배처럼 쑥 들어가 있어요. 아주 얇은 허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번 주행 심사를 보니까 역시 순발력이 없어요. 순발력이 꽉 난 마필이더라고요. 순발력이 꽉 났는데 뒤에서 올라와요. 그 뒤에서 올라오는데 이게 왜 뒤에서 올라오는데 참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아직까지 지금 어떤 데이터가 좀 많지 않아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레츠고론이나 컬러풀 캣이나 똑같아요. 얘가 체구만 좀 작고 좀 왜소하다, 가슴이 좀 좁을 뿐입니다. 걔네들은 490kg가 나가기 때문에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왜소한데 얘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상당히 유연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지금 레츠고론이나 컬러풀 캣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레츠고론이나 컬러풀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얘는 속된 말로 우리 표현은 대로 똥말이죠. 똥말입니다. 똥말인데 뒤에서 올라온단 말입니다. 뒤에서 올라와. 그게 뭐냐?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이걸로 극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쳐다봐야죠.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 요거는 여기 일단은 뭐 첫 경주 데뷔전이고 낭창낭창 거려요. 그러니까 그 유연함으로 그냥 꾸준히 뛰는데 힘이 딸리니까 나스에서 조금 발을 바꾸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조 없이 이거를 예상을 2착을 잡았다가 그래, 제가 여기 노리는 말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바꿨어요. 그거를 한 번도 안 떼본 마필을 갖고 좀 저거 한다는 좀 해서 바꿨는데, 자, 아무튼 바꾼 말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1번 다이아탑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은빛바다는 한번 레츠고론이나 걔네들을 대비해서 한번 실전이 어떤지, 뭐가 다른지 보자라는 얘기고요. 자, 이 경주는 그냥 앞에 가는 놈들이 장땡이죠. 다이아탑이 앞에를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다이아탑이 머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훈련이 너무 강해요. 승자 여걸과 같이 뭐 속된 말로 제 표현으로 주중 내내 뛰어다녔어요. 제가 뭐 조교표 여기 들려서 몇 번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내내 뛰어다녔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많이 뛰어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무슨 생각, 여러분들이 빨리 얼른 감 잡으셔야죠. 제가 무슨 얘기 하나? 일단 뭐 체중이 얼만큼 빠졌는지 잘 보십시오. 체중이 많이 빠졌다면 마이너스 킬로면, 너무 많이 하면 좀 곤란하죠. 너무 많이 빠지면 조금 곤란하고요. 일단은 앞에는 갈 겁니다. 앞에 가는데 뒤에서 지금 올라오는 마필이었기 때문에 제가 머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럭키아이 같은 경우는 얘가 등치가 크죠. 480kg 나가는데 그게 참 희한해요. 임기현 기수가 그걸 알고 조교를 해요. 이 외곽 펜스에다 대놓고 조교를 하는데, 꼭 같은 자리, 여기죠. 200m. 여기 딱 오면
왼발로 딱 바꿔요. 그리고 기대려고 해요. 자꾸 고개를 쳐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전에서 타기가 까다롭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다이아탑, 얘는 하자는 없지 않습니까? 힘이 좀 아직 안 차 있다라는 것뿐이죠. 지난번에 선행 외곽에서 보니까 라스트에서 푹 서버리더라고요. 오늘은 혼자 선행 가면, 조건은 혼자 선행 갔을 때 머리다. 이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콜미 JK입니다. 제가 이게 지금 콜미 JK가 4경주, 2경주, 네. 콜미 JK가 이게 단점이 없는데 얘도 단점이 뒷다리가 모둔발입니다. 모둔발. 까치발은 아니고 모둔발이에요. 까치발은 좀 이따 나오고 모둔발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차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똥판에서 간신히 올라와요. 조교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조교 좀 잘했기 때문에 저도 겁이 나니까 예상 얼른 했는데 사실 실전에서 뛰는 거 보면 사실 뭐 별로 잘 뛴 거 없어요. 그래서 앞에 가는 게 장땡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렇다면 이경주에서 이제 올라올 마필은 아까 이제 은빛 바다예요. 얼만큼 올라오느냐가 관건이고. 그 다음에 제가 진짜 노리는 마필은 대행대박인데 이게 인기권에 있더라고요. 이게 인기권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경주에 이 미콜라 기수가 타고 3착을 왔는데 사실 뷰티풀 돈이에요. 뷰티풀 돈이라 별로 세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는 아직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수영 조교를 많이 시켜놨더라고. 뭐 수영 선수 시킬 것도 아닌데 3바퀴 5바퀴 수영 조교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은빛 배달은 처음 뛰고 대행대박은 그래도 한번 뛰어봤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얼른 예상을 바꿨습니다. 어차피 대행대박도 노리는 말인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경주에서 이런 식으로 공략을 했으면 좋겠는데 처음 뛰고 얘는 아직 뭔가 부족해요. 부족한데 신드롬이요? 얘는 일단 다이아탑한테 목숨이 달려있죠. 선행을 가야 되는데 다이아탑이 아무리 생각해도 예상을 괜히 바꾼 것 같은데요. 이경주에서 올롤마필 다이아탑이 선행을 가면 올롤마필이 5번 6번인데 앞에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이아탑이 앞에서 다 해결해 줄 건데 괜히 예상을 바꿨나요? 아무튼 현장에서 말 좀 보고 다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였었고요. 자, 3경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얘가 왜 고개를 높이 드는지, 얘가 왜 점도 운동을 안 하는지. 여러분들 말이 뒷다리가 나쁘거나 앞이 받친다 그러죠. 파행기가 있으면 이 점도 운동이라 그러죠. 리듬감을 살리지를 못해요. 아프기 때문에. 근데 이 에바로드 같은 경우는 호크윙 맞죠? 호크윙의 혈통이라 고개가 원래 높은 데다가 왼쪽 뒷다리까지 얘는 파행이 이제 막 후들거려요. 후들후들거려요. 착지할 때 보면 막 부들부들 흔들려요. 많이 흔들리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호크아이즈도 이제 호크윙의 혈통이라 얘는 또 고개도 높지만 목이 짧고 발을 높이 써요. 지난번에 누구죠? 문정균 기수가 조금 서둘러 나왔죠. 그런 말들은 그렇다고 해서 호크윙의 혈통을 해서 못 뛰진 않아요. 그런 말들은 어떻게 탄다고요? 참았다가 타면 돼요. 그러니까 이경주에서 참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역기수입니다. 이역기수 잘 참잖아요. 제가 봤을 땐 지난번만큼만 여기서 호크아이즈가 실수하지 않고 지난번만큼만 뛴다면 여기서 머리입니다. 얘가 축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지난주인가요? 이 초원 강타가 출전 등록을 해놨다가 안 나와서, 그러니까 출전을 하려고 하다가 안 했어요.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그래서 누가 또 그런 얘기 왜 안 나오냐 이거 노리고 째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째리지 마십시오. 이 마필 인기 마입니다. 절대 째리면 안 돼요. 들어와도 이런 마필은 버리세요. 제가 그래서 이 마필 뛰는 거 옛날에 뛰는 걸 다 봤어요. 근데 지금 몇 주시죠?
48주를 쉬고 나옵니다. 48주를 쉬고 나오는데 뭐 체중은 거의 뭐 정상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너무 말이 커요. 여러분들 저거 아시죠? 그 누구죠? 스마트 헐크 같은 거. 그런 류의 마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거 하만식이 같은 거 뭐 이런 거 다 돌려보니까 말이 따라를 못 가요. 왜 못 따라가요? 이렇게 자세가 높은 데다가 발도 높고요. 다 높습니다. 지난번에 1000m 주행심사에서 이현종 기수, 김동수요? 김동수 기수가 초반부터 붙들어서 라스트에서 걸음이 힘으로 뛴 것밖에 없어요. 1번 게이트입니다. 얘한테 유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거리가 1300m고요. 그럼 대안은 누구냐? 날쌘강호밖에 없어요. 날쌘강호냐? 그래도 에바로드가 승환이가 탔기 때문에 그 뒷다리 후들거리는 거를 여파를 최소화시키는 건 뭐예요? 승환이처럼 힘을 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경주에서 만약에 초원 강타가 인기가 빵빵 실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장에서 좀 다른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초원 강타가 생각보다 좀 인기가 덜 실리면 이경주는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였었고요.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어제 그게 참 희한한 겁니다. 지금 드림아이가 저희 서울경마 예상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거의 다 예상을 했더라고요. 인기 3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예상, 서울경마 예상가들이 인기 3위로 꼽았습니다. 이 마필을 꼽았는데 한 번만 더 축제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니까 말이 그 수술했던 마필이죠. 수술인가 구절인가 하여튼간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좀 많이 쉬었던 마필이에요. 이 수술은 이 마필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근데 1000m예요. 얘가 지난번에 보니까 딘 홀랜드에 누가 탔어요? 딘 홀랜드 기수가 2번을 탔는데 첫 번째 탄 걸 보니까 참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는 스타트 빨리 나와가지고 가속이 안 되죠. 스타트 이탈은 빠른데. 근데 임기현 기수는 이걸 잡을 겁니다. 1000m입니다. 이경주가 상당히 빠르죠. 예, 미수재, 정한킨, 샛별이, 송한강자, 꿈케라, 정글드리머 이런 마필들이 다 선행마입니다. 그래서 그 2선에 따라가는 드림아이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구냐면 11번 누구예요? 아메리카들입니다. 아직도 그 구보하는데도 착지할 때 너무 많이 흔들려요. 착지할 때 막 그냥 후들후들 거려요. 근데 이마필은 등치가 있기 때문에 힘으로 뛰어요. 힘으로 뛰는데 참 투표를 못 하는 거예요. 1000m에다가 딱 투표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경주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주를 뭐 지난번에 한 주 딜레이 시켰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나오려고 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1000m 쓰려고 나온 겁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화면에 안 비쳐요. 근데 라스트에 들어갈 때 라스트 날라와요. 그러니까 기본은 있는 마필이에요. 초반에 모래를 맞으면 좀 뒤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1200 같으면 좋겠는데 1000m 이런 마필들은 그냥 끼워놓고 가는 정도면 되겠고 지금 미수재 절죠. 정한킹 선행가에 동년필 만대죠. 늘푸른 천둥이 주행 거부마, 송암강자 이거 채공 있는 마필 15주 만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샛별이가 지금 말이 참 좋습니다. 51kg의 부담량. 꿈케라 이거 뒤 쫙 벌리고 뛰는 마필. 축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정글 드러머가 1000m에서 이긴 걸음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한다면은 드림아이냐 다 무너지고 나면 아메리칸 드림. 이 경주가 초반에 좀 빠르고 라스트에서 좀 무너질 확률이 높은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얘한테도 아마 그런 흐름이라면 기회는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주가 좀 재밌죠. 이 경주도.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건 말씀드려야지. 별표 딱 칠해놨어요. 제가 예상을 딱 하다 보니까 우리 서울경마 예상가들이 전부 다 잡았길래 제가 김이 빠졌습니다. 자, 4경주 썼고요. 자, 5경주입니다. 12마리 출전해 있고 자, 황금들판 이제 이런 마필들은 체형을 잘 알아두죠. 아까 그 블랙 이글이랑 똑같아요. 블랙 이글은 한 460km 나가고 황금들판은 420km 나가. 한 20km 좀 30km 좀 덜 나가는데 똑같아요.
똑같은 체형을 가졌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타고 지는 이유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부터 뭐 꼬리까지는 이렇게 체장이 길어. 체장이 이렇게 긴데 다리는 이렇게 짧아요. 거기다가 이 간격이 넓어요. 당연히 넓을 수밖에 없잖아요. 낮고, 그러니까 다리는 짧으니까 자세가 낮고 체장이 길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게 그겁니다. 체구가 작은 마필인데 기수는 막 위에서 막 밀어 제껴 댑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힘이 딸리기 때문에 내 외측으로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내 힘은 지금 100밖에 안 되는데 얘가 120을 내보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안 그러냐고요. 여러분들 악셀에다 욱 밟으면 그냥 소리만 꽤 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화물차가 아무리 밟아봤자 벤츠 쫓아가겠습니까? 그 똑같은 원리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최고머니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불안해서 제가 고민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 딘 홀랜드 기수가 저걸 했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얘도 보면은 체구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430kg라 아주 얇아요. 얇은데 롱다리를 갖고 있으면 조금 체구가 높은, 그러니까 얘 체구에 비해서 황금들판하고는 아주 단판의 그런 체형을 갖고 있어요. 얘는 높아요. 황금들판은 작고요. 근데 스타트만 조금 늦었어요. 그 이후로 이 딘 홀랜드 기수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오는데 잡았기 때문에 주행이 싹 안정적인 주행을 보이지만 이 라스트에서 뭐죠? 앞에 같은 게 금태풍이 지나가 버리자, 그러니까 같이 뛰다가 앞서가 버리자 얘가 안으로 휙 기대요. 근데 이번에 문정균 기수가 조기를 하는데 보니까 왼쪽 뒷다리를 절어요. 파행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그냥 좀 선행을 나서야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실패했을 때는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장산불편을 말씀을 드렸죠. 1200에서는 얘가 또 마찬가지예요. 황금들판이랑 똑같은 케이스인데 다른 이유가 달라요. 왜? 얘는 오른쪽 뒷다리를 전혀 못 쓰고 있습니다. 오른쪽 뒷다리를 전혀 못 쓰기 때문에 기수는 내보내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현준 기수가 막 후드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죠. 직선에서. 그런 겁니다. 이현준 기수는 막 내보내려고 그러지만 얘는 더 이상 뛸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뛸 수가 없기 때문에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못 가면 옆으로 삐져야죠. 내측으로 가든지 외측으로 가든지. 그럼 남는 게 뭐예요? 프로마테우스, 프리티보이. 이경주는 이게 3위권이 있어야 되는데 무한도마, 얘도 똑같아요. 보니까 제가 이 무한도마라는 마필이 조교할 때 이 속보를 생략하고, 그러니까 만병기 조교사는 대부분 보면 이 조마삭이라 그러죠. 뺑뺑이 막 안에서 많이 돌려갖고 나오면은 거의 구보나 습보를 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근데 이 무한도마가 속보를 잘 안 해가지고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이번 주 보니까는 말이 고개를 딱 들고 속보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뛸 때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고개가 그렇게 높은지를 처음 봤습니다. 좀 이상하죠. 21전을 뛰면서 처음 봤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 단점, 그러니까 기본 능력으로 접근을 한다면 프로마테우스인데 지난번에 조금 늦었죠. 늦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걸음은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현종 기수의 54.5면 조금 더 능력을 끌어낼 수 있고, 프리티보이는 승분전이라도 뭐 지금 1400, 1400, 1300 이런 걸 다 뛰어봤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경기에서 다 이겼고 따라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되겠다. 자, 오경주였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육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는 여러분들 맨 제가 단점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슈퍼대물, 이마피는 뭐 곰배등이죠. 곰배등인데다가 고개가 높기 때문에 리듬감이 전혀 없어서 결정력 없죠. 슈퍼로켓, 요거 불안합니다. 상대가 약해서 인정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자, 인정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상대가 약해서 인정을 하는 거고, 얘가 갖고 있는 능력을 보면은 사실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근데 상대가 약해요. 거기다가 얘가 선행을 갈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선년회사는 그렇고요. 썬마스터, 예, 이마필 고개 막 쳐들고 난리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상대를 보니까 다이돌핀이에요. 다이돌핀 좀 이따 나오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자, 뭐 금태풍이요? 뭐 이거 지금 뭐 또 우리 선수 노리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절대 노리지 마십시오. 이마필 여러분들 많이 제가 추천드렸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경기에서 조교 잘한 마필은 2번 한일 앙상블인데 전형적으로 얘도 왼발만 쓰는 마필이에요. 그거를 왜 안 바꿔주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참 조교자가 이거를 모르고 있다라는 자체가 좀 이상해요. 발을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냥 말이 가면 가게 냅둬요. 근데 뭐 조교를 조금 강도를 제법 높였는데 말이 잘 가더라고요. 아주 얘도 그것만 아니면 아주 유연한 몸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조금 자세가 낮은 게 흠이라면 흠이지만 좀 배당을 해줄 수 있으면 한일 앙상블인데 요게 하나 흠이더라 이거죠. 2번 게이트 조건은 다 좋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상대 약하고 제가 만약에 예시장에서 뭐 정상적 체중도 안 빠지고 뭐 정상적이라면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7경주로 가겠습니다. 뭐 하이라이트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이라이트 경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었습니다. 무슨 하이라이트는 무슨 개뿔 하이라이트 경주면 다 들어옵니까? 센마필이 누구죠? 스페셜 러너. 늦바라고 지난번에 날라온 말. 베스테이커 57kg. 허니버터니노 뒤에 안 들어가는 마필. 이거 그다음에 플라이밍 뭐 지난번에 뭐 조교 약하겠다고 뭐 이거라고 그래. 이 마필은 조교가 약하든 말든 제가 그랬죠. 고개가 높고 고기 가늘어요. 동체에 비해서. 그러니까 주행 중에 너무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문세현 기수가 그걸 똑바로 보내느냐고 얼마나 애먹습니까? 그래서 노리는 마필이 누구냐면요. 이게 과속 돌풍은 안 되는 마필이에요. 뭐 안 된다 그러면 좀 그렇고 얘 흐름에 안 맞아요. 지난번에 순발력이 일단 없죠. 얘가 뒷다리가 까치발이에요. 아주 짧게 들어갑니다. 뒷다리가 아주 종종 되는 그러니까 순발력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막 갖다 우격다짐으로 3코나 돌아 내려오면서 막 두들겨 패 갖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얘가 잘 뛰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상대가 뭐예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흐름입니다. 그 당시에 말의 능력들이 다 라스트에서 섰기 때문에 얘가 취입처럼 보이지만 취입한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션블루 모래 맞으면 뒤로 가는데 누가? 얘는 그런 거죠. 그 오션블루를 괴롭힐 수 있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현장에서 찾아야죠. 저는 일단은 오션블루를 괴롭힐 수 있는 마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 완전 무결 있죠. 새창조 있죠. 또 누가 있죠? 뭐 허니버터니노도 있고. 그러니까 오션블루가 월등한 순발력을 갖고 있다면은 괜찮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완전 무결보다는 늦어요. 완전 무결이 지금 오늘 이 경기에서 저는 선행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오션블루도 그만큼의 어떤 순발력은 있지만 따지고 그러니까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따지면 완전 무결보다는 늦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오션블루가 지난번에 보니까 선행 갔을 땐 제대로 뛰지만 선행을 못 가고 1번 게이트였었죠. 예, 1번 게이트에서 모래 맞으니까 어디 갔다 뒤로 확 갔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현종 기수가 그나마 이제 힘을 안 뺐기 때문에 나한테 날라왔지만은 이경주에서는 그것까지 기대하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경주의 노리는 마필은 12번 천혜강자입니다. 천혜강자. 제가 예전 같으면은 이번 주에 뭐 300두가 출전한다. 이 300두 복귀하려면은 한 이틀 걸려요, 이틀. 근데 제가 보통 화요일 날 아침에 9시에 밥 먹고 아침밥 먹고 앉으면 10시에 끝나요. 밤 10시에. 어떤 때는 뭐 11시에 복귀, 그러니까 다 하루에 다 해버려요. 근데 요즘에는 좀 나눠서 합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조금씩 하는데 화요일 날 제일 많이 하죠. 이번 주 화요일 날도 거의 9시에 앉아서 8시에 끝났으니까 그것도 다 못했어요. 다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천혜 강자를 옛날 거를 다 태종이 탈 때 완식이 탈 때 다 뒤져봤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그때는 하이군이었었기 때문에 센 상대들랑은 사실 안 뛰었어요. 안 뛰었는데
자, 왜 이마피를 추천하냐면은 이게 직선이라고 이제 조교하는데 이게 직선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직선이면 가정 얘는 뒤를 좀 짧게 차죠. 그래서 라스트에서 서지 않습니까? 뒷다리가 좀 짧게 차기 때문에 라스트에 서요. 근데 이게 보니까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4번이고 또 수요일까지 그랬나요? 하여튼간 이게 뭐야? 그 전에도 수요일,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예, 그렇게 했네요. 수요일부터 살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제가 제 개인 수첩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수요일, 목요일도 습보하면 빼자 이렇게 했는데 수요일날, 목요일날 습보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 월요일날 습보를 하는데 시작을 하는데 금토일날은 괜찮았어요. 다 좋았습니다. 이렇게 뛰는데 습보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안으로 휙 기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도중이가 잡아내더라고요. 딱 잡더라고요. 그래서 올컨이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좀 보니까 뒤가 역시 이제 조금 짧게 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저는 이번에는 1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몰고 나오는 게 아니라 붙들고 나와주길 기대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훈련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형의, 그러니까 그렇게 타려고 지금 그 조교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뭐 너무 센 말이 없잖아요. 뭐 완전 무결, 플라잉, 오션블루, 뭐 스페셜 하나 가능성이죠. 가능성. 스페셜 러너가 지금까지 보면 그래도 좀 센데 뛰었죠. 뭐 크린업 킹이라든가 매니뮤직, 친친짠, 테마 등급 뭐 이런 마필들이랑 뛰었기 때문에 일단은 센 말인데 좀 늦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출발 연습했기 때문에 좀 더 낫게 보인다. 자, 12번 천혜강자입니다. 예상이 없더라고요.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이 경주도 뭐 그냥 건너뛰죠. 파워정상, 해피투데이, 금화제우스, 라온아모스.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라온모리스에 대해서, 라온아모스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드렸죠.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모래를 안 맞았을 때 못 들어왔다는 겁니다. 모래를 맞았을 때 못 들어왔죠. 그때 조성권 기수가 탔고, 다카시 기수가 탔을 때도 그렇고 이게 데뷔전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외곽 게이트를 2번 신청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 문세영 기수가 외곽으로만 타요. 선행이 아니라 선입 외곽에서만 타는데 얘 자체도 그렇게 아주 보기 싫어. 아까 그 누구죠? 황금들판 걔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키가 작아요. 최고라 그러죠. 앞다리 그 발굽에서부터 기꼬까지의 그 높이, 그게 말의 키를 재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데 얘는 그게 낮아요. 다른 마필보다. 낮고 옆으로 좀 앞뒤로 퍼져 있는 그런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목이 좀 짧고. 지난번에 뛸 때도 보면은 그리피스 이길 때 보면은 거의 이겼어요. 목이 짧기 때문에 라스트 신장력이 없습니다. 이 1400 늘어난 거리를,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알고 타는 문세영 기수이기 때문에 또 다른 능력을 끌어낼 수는 있습니다만은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좀 나으면 센 마필이 있으면 한번 빼볼 만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경기에서는 파워 정상이 여태까지 페로비치 기수가 조교했을 때보다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아직도 그 파행기는 있어요. 왼쪽 뒤인가요? 파행기 있고. 금화제우스는 지난번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다이돌핀이 다 쓴 상황에서 취입을 해서 얘도 전형적인 한 발로만 쓰는 마필이죠. JS1도 마찬가지고 뭐 세기는 감동의 챔피언이 센데 이 마필은 맹숭맹숭해요. 뭔가 밋밋하죠. 임팩트가 없어요. 앞에 붙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쌈박한 취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라스트에서 다 무너져줘야 힘으로 뛰는 그런 마필인데 이런 마필들은 현장 컨디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튼 라온 모리스가 지금 3번째 외곽 게이트를 신청하고 나오는데 거리가 좀 길기 때문에 한번 모험을 해볼 필요는 있다. 뭐 여블리케일린이 여기선 선행 가겠죠. 그 외곽으로 붙을까요? 해피투데이,
파워 정상도 다 뭐 라운 라모스가 그렇게 월등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또 몰면은 라체가 무너져요. 이 마필은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인기만 빼자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좀 제가 단점을 말씀을 빼자고 하는 그런 뜻이죠. 뜻인데 그렇게 예전에 어떤 분이 그 몰리두커요. 박현우 기수가 타고 무슨 스포츠 언론사업에서 1700에서 끌려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끌려왔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선행 뭐 조인권 기수나 박태종 기수가 선행 가서 들어왔는데 제가 금화필 단점 충분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타는 방법. 그분 좀 왜 요새 뭐 다른 데 가셨나? 예전에 마사회 게시판에 그분이 글 썼더라고. 제가 거기 마사회 게시판 잘 안 들어가는데 거의 안 들어가죠. 복귀 아닌 이상은 거의 안 하는데 안 보는데 거기 우연히 어떻게 또 그 글을 보게 됐어요. 참. 그 뛰든가요 지금? 몰리두커가 뛰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 그 어떻게 하면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노림수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구탁대고 해서 그거 한 번 들어왔다가 경마 그걸로 한 번 끝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금화필이 폐마될 때까지는 금화필의 단점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단점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배팅하기 좀 쉽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8경주였었고요.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구경주입니다. 자, 구경주. 뭐 이경주는 뭐 그냥 가려고요. 모르겠어요. 뭐 위너레드가 지난번에 선행 외곽에서 탔죠. 누구죠? 그때? 문세영 기수가 탔던 거 뭔데? 그게 인디러너. 참마의 어떤 그 잠재력입니다. 이거는 좀 그냥 거리 검증이 안 돼 있는데 높이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조금 안으로 기대려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만 그렇고. 자, 행복의 나라가 2등치에 지금 결정타가 없죠. 근데 이번에는 한번 조교를 바꿔봤네요. 일정도 길어요. 7주 만에 나면서 지금 5주인가 훈련을 했어요. 근데 이마필의 단점은 기꼬보다 그러니까 안장 제일 앞에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보다 머리가 낮아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머리를 숙이고 뛰기 때문에 어떤 신장력 결정타가 없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엔 좀 잘했고요. 자이언트 킬러가 얘는 체단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똑같은 체형을 갖고 있어요. 이게 자꾸 머리, 동체 이렇게 있으면 적당하게 생겼어요. 이게 바른 뜻은 적당한데 뭐냐면 요 목 깃꼬인데 가슴 있는 데부터 엉덩이 부분까지 얘가 좀 게 짧아요. 짧으니까는 다리가 길어 보이죠. 이렇게 이런 마필들은 글쎄요, 조금 추입 성향이라고 보셔도 좋은데 적당하게 봐줘야 추입 성향인데 너무 높으면 안 되죠. 아까 그 뭐죠? 최고머니 이런 것처럼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마필은. 근데 지난번에 3착 승군이 그래서 제가 이마필이 가장 잘 뛰었을 때가 번개 비오죠. 그때 저희 여러분들 번개 비오 놓고 뭐 천행, 사천왕 이런 마필 갖고 제가 지금도 기억해 이마필은. 근데 이게 와서 초를 쳤어요. 이게 제일 걸렸었는데 제가 그런 단점 때문에 조금 근데 그날 억지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간신히 쥐어 짜서. 그다음에 그 당시에 컨디션이 최고 좋았을 때고. 없죠. 나머지 마필 지금 블러싱 바우들 여러분들 미쳐 있는데 이게 지금 선행 간다고 미쳐 있는 겁니까? 아니죠? 선행 가나요? 예, 선행만 해요. 이 왼쪽 뒷다리를 거의 못 써요. 착지하면은 그냥 후두루두루 걸려요. 아무리 이런 마필들은 선행을 간다 해도 이런 마필들은 여러분들 배팅권에 있으면 안 돼. 이거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상가들 정말 그야말로 예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예상만 하는 예상가들. 이 한국 경마 선행이라고 생각하면 좋다라고요. 무조건적인 그런 저야 선행만 싫어하니까 또 반론을 펼치는 건데 그래도 선행 말에도 좀 어느 정도껏 해야죠. 어느 정도껏 말이 괜찮아야 좀 저기 하는 건데 이런 마필들은 진짜 이런 상황에 조교도 못했어요.
뭐랑 뭐 동반석 보는데 따라 하이군인데 따라도 못 가더라고요. 천행도 그렇고 이번에 무대제 얘도 채공이 좀 있는 마필이죠. 뻣뻣하고 아까 그 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까 그 예상가라 이결아님이 그 얘기했던 킨즈 하투, 킨즈 투아 그런 말하고 발음이 똑같은 건 아니죠. 발을 이렇게 돌려 쓰는 건 아닌데 뻗정다리로 써요. 고개를 약간 들고 그 리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으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힘을 좀 안배해 줘야 되는데 오늘 같은 레이스는 딱 맞죠. 위너레도 이거 뭐 지난번에 선행 저거 한 거고 없어요. 예, 걸리는 게 무대지 하나인데 이 마필은 잘 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가늠이 안 돼요. 자, 뭐 능력이 월등하게 갖고 있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자, 구경 좋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1700m. 아까 드림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주는 누구냐면 스페셜 스카이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드림아이, 그 다음에 천혜강자, 그 다음에가 오늘 여기가 스페셜 스카이입니다. 이제 정현 기수가 정현 기수예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이 신인 기수를 나왔을 때 정현 기수 뭐 그래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이가 좀 많이 먹었더라고요.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관리사를 하다가 이제 했다라기 때문에 이런 기수들은 좀 이렇게 어떤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조금 그러니까 경마장법을 많이 먹으면 조금 얕은 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이게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배팅하는데 저희가 배팅하는데 이 기수는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 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뭐예요? 토르 브라운 같은 거 뒤에서 깡바닥에서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2주 만에 출전하죠? 2주 만에 출전하면서 수영 조교 해갖고 조교 살살 해갖고 다니잖아요. 얘도 이제 리듬감이 없는 머리를 잘 안 쓰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제철이가 탔나요? 예, 제철이가 타고 상대는 약했지만 꾸역꾸역 올라오잖아요. 2주 만에 출전하고 조교 됐고 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노리는데 이 황금 세상 뭐 발 높은 마필. 체이싱 달러즈는 지난번에 지난번에 점핑 그러니까 오픈 경주 거기서도 올라왔고 그 전 경주 뛰는 걸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 경주 상대를 찾아보니까 체이싱 달러가 가장 세고 빛의 바다가 선행을 갈 때 무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냐면 이 클린업 스타는 제가 꼭 끼워놓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33조에 있을 때 조교를 안 했어요. 조교를 못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습관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8조로 옮겼죠? 8조예요? 7조예요? 7조 같은데요? 8조네요. 8조로 옮겼는데 습분은 아직 습분을 안 했어요. 안 하고 훈련량이 상당히 많아요. 얘는 조교를 조금만 양만 늘려주면 자기 걸음은 얼마든지 뛸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3년 전에 올해를 빈달 말에 쓰는 마필 잘 생겼습니다. 근데 좀 혈통이 좀 그래서 그렇고 거기다가 부상까지 겹치면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경주에서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성과가 얼만큼 나는지 예시장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경주는 스페셜 스카이를 다시 한번 공략한다. 자, 11경주로 가겠습니다. 이 경주는 이게 좀 어렵죠. 쉬운 경주는 아니죠. 지금 나봄도 선행, 섬강이하고 외곽의 창세 이렇게 세 마필. 일단 기본적으로 나봄은 이제 1번 게이트에서 뭐 임교현 기수면 계속 따라가지 않습니까? 임교현 기수가 예전에 누구요? 누가? 그 전에 탔던 기수가 누구예요? 임교현 기수가 계속 탔나요? 찬호도 지난번에 따라갔고 임교현 기수도 따라가고 이게 자꾸 고개짓을 하기 때문에 자기 그 힘을 많이 쓴 거는 초반에 힘을 많이 쓰면 나스윙에 아직도 지금 막 주행이 불량해요. 근데 뭐 더없이 좋은 조건이잖아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섬강이나 창세를 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봄을 축으로 가야 됩니다. 나봄을. 이렇게 예를 들자면
배팅을 하려면. 왜냐하면 성광이하고 창세는 둘 다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얘네 둘 다, 성광이는 지금 부상 때문에 부상 갔다 와가지고 맛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선행을 가가지고 이제 문세영 기수가 어떤 입상을 했습니다만은 창세도 여기서 선행 가야죠. 그죠? 창세도 얘도 따라가가지고 조금 뭐 거리가 짧기 때문에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뻣뻣하잖아요. 몸놀림이 상당히 뻣뻣한 마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슈퍼스타트 있는데 이거 지금 보면은 지난번에 왜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른쪽 어깨. 오른쪽 어깨인지 밑인지 하여튼간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조금 말이 절어요. 그럼 남는 게 누구야? 딱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게 나봄이에요. 그냥 선행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뭐 최적의 전개죠. 그 다음에 뭐 성광이하고 창세가 만약에 싸운다면 더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성광이가 버틸 수 있는 확률이. 안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문세영 기수는 잡고 갈 거고 외곽으로 창세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좀 불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경주는 나봄이 그런 어떤 단점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이 경기에서는 능력을 발휘하는 데는 가장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하여튼 좀 저는 그 마필 너무 뻣뻣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마지막 경주 같은 경우는 일찍 퇴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11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25일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도 아마 그 토요일자가 조금 난해해요. 전 난해함은 좀 좋아하죠. 근데 확률은 그만큼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난해함은 좋죠. 혼전이 낫죠. 여러분들 맨날 대끼리 들어오면 여러분들 뭐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혼전 경주가 좀 토요일자에 조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하였습니다.